화려한 날들 숨겨진 아들의 귀환. 비가 그치고 난 새벽, 박진석의 집 앞에는 여전히 경찰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연행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젖은 낙엽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피곤하고 창백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뜯지 않은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봉투, 봉인된 도장, 그리고 낯익은 필체. 박진석 회장님께 법무법인 재현. 그것은 며칠 전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신의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의 마지막까지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군. 문득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엔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엔 한숨도 못 주무셨죠? 그래. 이 나이에 잠이 사치가 될 줄 몰랐다. 둘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분 말이에요. 아직도 사랑하세요? 진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다. 책임이었지. 그 사람은 내 삶에 들어와 모든 걸 바꿔놓았지만 결국 나에게 남은 건 죄책감뿐이야. 그때 우진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검은 셔츠 차림의 우진은 눈 밑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경찰서 다녀오고 싶어요. 무슨 일이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다. 그래도 저한텐 아직 엄마예요.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형제처럼 닮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아, 넌 너무 착하다. 착한 게 아니라 정리하고 싶어요. 그 사람도 제 안의 미움도.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고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메마른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손목에는 희미하게 남은 포승 자국이 보였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전화 수화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아. 왜 그러셨어요? 너라도 살려야 했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납치해서 피를 빼서 그렇게 해야 사랑이에요? 너한테 그게 어떻게 들릴지 알아. 하지만 엄마는 진짜로 널 살리고 싶었어. 엄마, 전 이제 아파도 괜찮아요. 그냥 평범하게 숨쉬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 없이도. 고성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날 미워하니? 아니요. 이제 불쌍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진아, 나도 미안해. 근데 사람은 말이야 한번 잃으면 다 무너져. 나는 가족이 갖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우진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유리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엄마는 날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서려는 그의 발끝에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우진아, 그 사람 조심해. 박진석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 우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은 변호사와 함께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회장님 본인께서 사전 검인에 동의하셨고 가족 대표 입회하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성재, 영나가 차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박진석은 생전에 나의 모든 과오와 선택을 돌아보며 이 유언을 남긴다. 나의 재산과 주식 일체 중 절반은 장남 김우진에게, 나머지 절반은 차남 박성재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절반이라고요? 영나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영나 양의 이름이 없습니다.
진석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영나는 내 딸이 아니니까. 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사랑은 뭐예요? 아버지라 부르던 시간은 다 거짓이었어요?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법은 피를 따르니까. 그때 우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 상속 안 받겠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감옥에 있고 영나 누나는 울고 있어요. 이런 돈 의미 없어요. 진석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내 어미랑 다르구나. 아니요. 엄마 닮았어요. 엄마도 외로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에 진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성재는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하지만 우진 형이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뒤집혔어요. 우리 가족도 회사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성재는 잠시 숨을 몰아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아버지라면 저희 둘 다 똑같이 대하세요. 한쪽만 아들로 만들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오래된 죄처럼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진석은 건강검진 중에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료진이 달려왔고 긴급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은 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서 있었습니다. 아빠 버티세요. 제발. 성재는 말없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한마디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만 회장님은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계음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이제 다 잊으세요. 엄마도 저도 다 용서해요. 그때 문틈 사이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길게 떨어진 그림자, 낯익은 실루엣. 그것은 고성희였습니다. 수감 중이라던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걸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왔지. 내가 잃은 건 다 되찾을 거야. 병원에 잠입한 고성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박진석의 옆에서 또 다른 음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재는 아버지의 비밀 계좌를 발견하며 모든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칩니다. 그날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몇 분 뒤 CCTV 화면이 잠시 깜빡였고 그 사이 한 여자가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탈주자는 고성희였습니다. 그녀는 교도관의 옷으로 위장해 정문을 빠져나왔고 도심을 가로질러 새벽 첫 지하철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환자 명단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진석 중환자실 5층.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나처럼 될 줄 알았어. 같은 시각 병원 5층 중환자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박진석의 옆에는 우진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군 그의 모습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속으로 검은 코트를 걸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처럼 창백했고 눈은 어두운 불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그녀의 손끝이 산소 호흡기 위를 스쳤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 이제 곧 끝나요. 우진이 미세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몸을 숨겼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깨지 않았어요. 이제 잠들 차례는 당신이니까.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빛 아래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 한 방이면 모든 게 정리돼요. 그녀의 손이 아버지의 팔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물 좀 드시겠어요? 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성재는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진석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성재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이제 좀 일어나요,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여자를 선택했어요? 왜 우리 엄마가 아닌 고성희였어요? 고성희의 손이 커튼 뒤에서 움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일렁였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사람은 감옥에 있고 우린 다시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때 박진석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성재는 놀라며 몸을 숙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들리세요? 진석의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성재야, 그 사람. 조심해. 아버지.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순간 성재의 시선이 커튼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미묘한 바람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텅 빈 공간. 창문은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뛰어나가며 외쳤습니다. 경비, 누가 여기 있었어? 지금 당장 CCTV 확인해. 새벽 3시, 병원 옥상. 고성희는 빗방울 속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주사기 하나 그리고 박진석의 사진 한 장. 그녀는 사진을 찢어 바람에 흩날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당신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군요. 그럼 나도 마지막 선택을 할게요. 그녀가 펜스를 향해 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우진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경비의 제지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알겠니? 사람은 피로 연결된 인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내 피가 흐르는 너도 결국 나와 같아질 거야. 아니에요. 전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증명해봐. 넌 날 막을 수 있을까? 그녀는 펜스 위로 몸을 올렸습니다.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게 나의 끝이야. 그녀의 손이 펜스를 놓는 순간 우진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놓아, 우진아. 엄마는 이미 끝났어. 아니요. 아직 엄마예요. 내가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내려와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녀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우진은 있는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둘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경비와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고성희는 천천히 우진의 품에서 몸을 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는 다 돌려놨으니까. 엄마 안 돼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 그녀는 경찰들에게 스스로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엔 이상할 만큼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검은 옷으로 물들었습니다. 우진과 성재는 나란히 서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란은 조용히 조문객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잘했어요. 은호의 손이 영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우진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잠시 엇갈렸지만 그 안엔 증오가 아닌 묘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밤 성재는 홀로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금고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밀계좌 스위스은행. 성재는 서류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거든 이 돈은 절대 세상에 공개하지 마라. 이건 고성희와 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또 한 사람의 피값이다. 성재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또 한 사람? 그는 서류 밑에 붙은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진석, 고성혜, 그리고 낯선 여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그는 급히 노트북을 켜고 은행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에 뜬 이름, 지은호. 이게 뭐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은호 씨 이름이?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성재, 무슨 일이에요? 성재는 급히 서류를 닫으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 유품 정리 중이야.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엔 서늘한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호는 카페를 청소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빛이 스며든 거리엔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성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호 씨, 잠깐 시간 좀 있을까요? 그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 장례식 힘들었죠? 네.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성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세상은 끝났다고 해도 어떤 비밀은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곧 알게 될 거예요. 은호 씨 혹시 당신 혈액형이 뭐예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고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차 안에서 고성희가 남긴 마지막 말 한 줄을 되뇌었습니다. 피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고성희 씨. 이제 당신 대신 제가 확인할게요. 진짜 박진석의 피가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지.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진석의 비밀 계좌와 은호의 혈연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시 뒤집힙니다. 진짜 상속자는 누구이며 고성희의 피는 정말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판다였습니다.